오늘은 금이랑 은이 조금 난리를 부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은가격이 5%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은가격이 5%대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뭐 걱정하거나 그럴 게 아니다. 특히 이제 실물 투자자분이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박살이라고 부르기에는 박살난 게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펴볼까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오른 기간 올라왔냐?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우리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오른 거예요. 이 20%가 오르고 이제 여기서 2%가 지금 오늘 하락한 거예요. 그쵸? 이 박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승한 거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부르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이에요. 조정이 아니라 떡락이죠. 이해찬님. 아, 떡락이요? 근데 은은 떡락이 맞네요. 이거는 떡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금은 이게 큰 폭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조정도 아직 나온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혀 이런 게 문제가 없고 은은 변동성이 원래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5%가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확대했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매물도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이탈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조정의 압력도 나올 수 있는데 전혀 이게 크게 보면은 정상적인 가격 범주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3개월, 6개월 박스권 언젠가는 또 맞닥뜨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버틸 수 없다, 지금 이 캔들 하나? 그렇다라면은 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 포트폴리오 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조심스레 말씀드려 볼게요. 모든 투자가 그래요.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금하고 은에서는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게 나오는 시간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 버티는 사람만이 이 최종 목표까지 갔을 때 이 저점을 잘 잡고 최종 목표까지 갔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금이랑 은이니까 이게 수익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금은 뭐 저축이고 저는 그 개념하고 조금 멀고요. 결국에 우리의 공동의 목적은 싸게 잘 들고 있다가 높게 올라갔을 때 이 현금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이유가 그냥 최근 그냥 조금 전에 나온 소식 보면은 중동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매번 하락하고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냥 붙이기 나름이고 전혀 이 별거 없는 이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중동 확전이 되든 말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특히 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전쟁 이슈나 이런 거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장, 특히 이 뉴스는 그냥 하락하면은 갖다 붙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이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금값에서 하락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이 실질금리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연간 나올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금이랑 은을 투자한다는 건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연간의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건데, 자, 올해 들어서 최근에 이 금값의 국제금가의 시세가 20% 가까이 상승했어요. 근데 이 연간의 인플레이션의 이게 상승이 나오는 게 한계치가 있어요. 결국에 지금 올라간 거에 대해서 너무 과열되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되돌림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두 번째로 결국에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미뤄졌어요. 늦춰졌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거다. 이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뉴스가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게 너무너무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에 계속해서 갈 것만 같은 이런 심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선물 투기 포지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결국에 다 청산을 내야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박스권,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박스권이 미래에 나온다면은 버틸 수 있냐라고 계속 질문 드리는 게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그래요. 이제 금 그리고 은이 이제 결국에 올라가는 레벨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더라도 결국에 이 박스권을 홍보하면서 다시 재차 반등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이 조정이 발생되고 있지만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더라도 결국에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이렇게 매물도 횡보하면서 진짜 다시 상승 나오는 이런 일들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간적인 측면, 이거를 결국에 버텨야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금이랑 은은 공동의 무거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을 잘 방어하는 방법이죠. 그게 금이랑 은 투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게 들고 가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된다. 가장 지금이 시기가 좋아요. 왜 존재하냐면은 이제 제가 분석한 이 기점부터 해서 상승이 계속 나왔고, 이 패턴 완성이 되고 나서 돌파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하단을 내려가도 이 구간입니다. 이 이하로 내려가기는 힘들어요. 자, 그렇단 말은 자, 이렇게 추세가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폭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크게 봤을 때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태웠을 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월봉 캔들을 보면은 이 조정이 쬐끔한 음봉이에요. 결국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크게 보면은 지금의 소폭의 일간의 이 2% 마이너스 뜬 게 월봉에서 보면은 또 긴 흐름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아니더라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올라갈 때는 조심하자고 말씀드리고, 이 쌀 때는 지금부터 뭐 하게 된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계속 조심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신규 진입의 이점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고, 아마 깨질 경우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확률상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깨진다면 이 구간까지 또 한번 단기적으로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조정이 더 나왔을 때 신규 진입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사이클 거치면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화운이 현재 조정 나오는 세 가지 이유,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시장의 이유들이야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금리, 이 부채 재정 적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크게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금하고 은을 투자할 때는 결국에 부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통화량이 얼마나 풀리는지, 이런 부분인데 통화량도 계속해서 풀리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조금 더 후퇴한 게 이게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 이게 또 단기예요. 또 어차피 다시 바뀔 재료들입니다. 시간이 있다면은 이게 현재 이게 안 좋은 재료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리고 환율은 아직 채널 현상 범위에서 있어요. 아직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한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나서려고 이런 움직이는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 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라는 게 이 상승도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면서 결국에 매물대랑 그리게 되고, 이 패턴이 형성되면서 이 돌파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환율도 이렇게 위로 상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있는 구간이, 내려가 봐야 이 구간에 다시 지지 레벨이기 때문에 이 하단은 어느 정도 제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상승으로 압력이 발생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국제 금시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요. 지금 달러의 가격 밴드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이 원달러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함께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달러화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현금이 통화량이 풀리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가장 큰 배경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하고 은은 단타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비일비재한 현상이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 그리고 시기가 중요해요. 금이랑 은은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제임스 리카주가 5,000달러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보면은 4월 9일, 4월 8일, 4월달 들어와서 얘기했습니다. 보면 항상 그래요. 뉴스라는 거는 다 오른 상태에서 이제 따라오게 돼요. 보시면 이 지표가 나왔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유명인이다,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와버립니다. 저는 항상 쌀 때 이야기를 하지, 비쌀 때 이제는 조정의 가능성도 보자, 박스권의 가능성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이유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더 큰 낙관적인 전망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제가 금가 한돈 100만원 전망하면은, 자, 이것도 너무 낮은 전망치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의 고점을 만든 형상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조지표, 이 RSI 과열 구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열 단계를 식혀주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결국에 그래요. 요즘에 이제 COT 물량 쌓여갖고 은도 이제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보조지표 중 하나예요.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쇼크하게 얼마나 쌓아야지 폭락이 나오는지 정확한 게 없어요. 보시면 이번에 상승이 나올 때도 이 구간이었죠. 23불. 이때도 마이너스 3,000 계약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후행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후행적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쌓였죠. 그게 이 스탑딜러의 포지션이 지금 수익을 보고자 이게 눌러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기 조금 더 낮아졌을 때 매도를 한다면은
이거는 얘들이 익절하려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손절이다. 손절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하는 것뿐이지 손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털더라도 손절이지 익절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 스왑 딜러들도 지금 리스크 해칭을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이 이 선물 포지션으로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실물도 함께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리스크 해칭이 들어갔다. 보조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리 멍고께서 말씀하셨죠. 망치를 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찰리 멍고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특정 차트를 보거나 지표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도 한 가지 이렇게 매몰돼서 보게 되면은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투자에서는 복잡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현상만 이렇게 계속 맹신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눈을 가려버리고 정확한 해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 금이랑 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안다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금이랑 은은 장기 투자 맞습니다. 장기 투자 과정 속에서 현재 이제 신규로 잡거나 또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단기로 이제 현금화가 필요했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규는 오히려 내려가 주면은 그때 신규로 진입하기 너무나 좋은 이점이 나오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지금 한 캔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도 너무나도 높게 올라간 가격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금가 이 구간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20%가 더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돌파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아올 수는 없고 많이 내려봐야 이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내려봐야 이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한 이 구간 봅니다. 이 구간 보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대략적으로 그래 현재가보다 한 마이너스 5% 정도에서 한 7% 정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뿐이지 여전히 올라간 가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결국 다시 반등 나오고 환율 올라가면서 이제 금값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투자처이고 현재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금하고 은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냥 바뀐 거는 단기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지표들이 과열되어 있다. 그냥 RSI 하나만 봐도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셔도 그냥 과열 단계다. 과열 단계고 이 과열을 좀 어떻게 시켜줘야지 다시 힘을 얻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수렴 구간 있잖아요. 13년간의 저항 트렌드 돌파가 나온 다음에 자,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우위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나와봐야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이 구간 이 박스를 봤을 때 이 구간이 지지 레벨이고 이 구간 살짝 제 생각에는 뚫렸다가 말아 올리면서 매물대를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기간이 조금 필요하는 투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하고 은, 자,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 크게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망치를 너무 많이 찾으시는데 제 채널에서 망치 찾지 마시고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게 정상적인 상승이고 정상적인 조정인데 맨날 망치를 찾으세요. 그래갖고 저한테 망치 찾지 말고요. 그냥 이게 떨어져도 이게 망치고 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되돌림 조정이다. 그리고 매물대 횡보를 거쳐서 다시 반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가 조금 더 유연하게 봐야지 이 망치만 찾으면은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뿅망치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무서워갖고 지금 팔아버리잖아요. 그 순간 당신이 판 지점이 최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뿅망치 찾지 마세요,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 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